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나요? 본격적으로 후보 이력에 대한 스캐닝 시작. 여기서부터 인터뷰 속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후보 입장에서도 가장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한 일은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러나 인터뷰어 입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맞은편 인터뷰어는 나를 스캔하러 이 자리에 왔지. 미리 나의 이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끔 전 직장에서의 본인의 업무, 즉 리스폰서빌리티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성공 전략은 살짝 프로페셔널한 영어 단어로 심플하게 전달하기입니다. 영어 면접 초짜 시절 전 직장에서 나의 데일리 루틴이 어떠했는지 그림을 그려줘야 하는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특히 1차 폰 스크리닝 인터뷰에서는 채용팀 리크루터와 대화를 하기 때문에 2차 인터뷰에서 만나게 될 실무진보다 우리가 다뤘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터뷰 스킬이 쌓이고 난 후부터는 이 질문을 받으면 재직했던 부서의 사이즈를 먼저 그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를 속사포처럼 내뱉지 말고 재직했던 부서의 사이즈와 스카이라인 체계를 먼저 그려줍니다. 팀장님 1분, 시니어 스텝 3명, 그중 1명은 저였습니다. 그리고 6명의 스텝으로 구성된 조직이었습니다. 본인이 했던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강조하고 싶은 주요 업무를 3개 이하로 요약해주세요. 부서 이동과 같은 근무 환경 전환이 있었다면 이동한 부서의 그림도 그려주어야 합니다. 리스폰서빌리티에 대해 답변할 때 되도록이면 overseeing, 감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overseeing 보다는 supporting 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overseeing 했다고 하면 리더라기보다는 supervisor, 즉 관리자 느낌이 더 강하게 됩니다. 리더십 롤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본인의 리스폰서빌리티를 설명할 때는 여전히 중요한 업무를 도맡았다 라는 식으로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자기 홍보할 때면 쥐구멍에 숨고 싶어하는 내향인이 바로 접니다. 인터뷰에 불합격했을 경우 영어 실력 이전의 자신감 부족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일즈 경험은 이직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직보다 세일즈 경력을 쌓은 후 두 번째 이직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세일즈 경험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더욱 경쟁력 있는 후보로 피칭이 가능했어요. 자신의 성과를 드러낼 줄 모르면 인비저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외국계 인터뷰를 볼 때 한국인 특유의 지나친 겸손함과 자기검열을 줄이는데 저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데일리 루틴이 어땠는지 더 디테일하게 말해줄래? 채용팀 리크루터와의 인터뷰에서 받은 꼬리 질문입니다. 채용 중인 포지션과 후보 경력상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매칭이 잘 되는지 좀 더 확신이 필요하기에 꼬리 질문을 했을 겁니다. 리크루터 입장에서는 2차 라운드에 합당한 후보를 올려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진이 미리 전달한 후보 requirements, 자격 조건에 후보가 어울리다는 것을 밝혀야 하잖아요. 즉 우리의 이력을 요약하여 2차 인터뷰에 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꼬리 질문 받아도 쫄지 마세요. 어시스턴트 매니저 레벨 정도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데일리 루틴을 크게 3등분 해보세요. 아침에 출근하여 시작한 업무를 먼저 그려줍니다. 오전 리스폰서빌리티 중 가장 하이라이트 주고 싶은 업무 하나를 선별하여 전달합니다. Additionally, at day's end, while not daily, 이렇게 문장의 연결 표현을 사용하여 답변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at day's end, 업무가 끝날 즈음에는 팀 리더에게 데일리 퍼포먼스를 리포트하는 일을 하셨을 겁니다. 데일리로 하는 일은 아니지만 while not daily, 상사의 요청에 따라 수행했던 ad hoc, 업무도 한 줄 정도로 짧게 언급해주고 답변을 마칩니다. 시니어 스텝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해보세요. 사원 혹은 선임이 커리어상 마지막 직급이었다 할지라도 직급 타이틀로 인하여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일례로 재직했던 외국계 조직 중 한 곳에서 아주 오랜 연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원이었던 분이 계셨어요. 이것은 커리어 개발 기회가 적은 조직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속연수에서 오는 경험, rich experience, 덕분에 시니어 스텝, 즉 선임으로서 어시스턴트 매니저 리스폰서빌리티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메이킹하시면 됩니다. 기죽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피플 매니징이 요구되는 포지션에 지원했다고 가정해볼게요. 팀원의 KPI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평가한 경험은 없지만 상사를 통해 그의 매니징 노하우를 익혔다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먼저 장착합니다. 10가지가 넘는 책임이 있었겠지만 이것을 모두 나열하기보다는 하이라이트 줄 수 있는 업무 카테고리를 3개 정도로 압축하여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맞은편의 리크루터는 하루에도 여러 후보를 상대하느라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 고등학생 수준의 최대한 심플한 영어 표현을 써야 실전에서도 편해요. 내가 직장에서 한 일은 내가 가장 잘합니다. 그 경험을 인터뷰에서 먹히는 몇 가지 영어 표현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면접관을 정시 퇴근시켜주면 끝! 순수 표정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 면접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준비된 스크립트는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